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원금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IRP 계좌에서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IRP 계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은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자, IRP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자, 얘를 뭐라 그럴까요? 방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치. 자, 방치하면 여러분들이 방치한 그 돈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요. 자, 현금인데 이자를 주는 건지 궁금하시죠? 자, 그리고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도대체 이자를 얼마까지 주는지 알려주는 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IRP 계좌를 선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예금이 돼요. 예금. 자,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예금이 안 되는데 IRP 계좌에서는 예금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 예금도 있고요. 은행 예금도 있는데 어떠한 종류 있고요. 자, 그리고 예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금리입니다. 최근 금리는 몇 %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영어로 써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십니다. ELB 도대체 뭐지? 한번 검색해봤더니 이름이 더 무섭습니다. 자, 주가를 연계하는 파상 결합 사채라고 합니다. 주가를 연계하고 그다음에 파생, 그다음에 사채. 왠지 무서운 상품일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것은 무서운 상품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안전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ELB 상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당연히 또 금리입니다. 너는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주니? 이게 중요할 수 있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IRP를 가입해야 되는 건지 아직도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둘 다 일단 가입해 보세요. 둘 다 가입하는데 돈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입해 보시고요. 나중에 가입하면서 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쪽으로 몰아가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관련 내용들 같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교육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왕초보 절세 상품. 자, 우리 절세 상품은 ISA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 IRP 있죠. 자,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교육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번 시간의 주제인 IRP 안전하게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IRP 계좌를 가입한 목적입니다. 내가 만약에 퇴직금을 이전할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돈이 들어오냐면 목돈이 들어옵니다. 목돈. 자, 두 번째로는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든 절세 상품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적립식 형태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목돈으로 들어와서 목돈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목돈이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일시금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운용할지 운용 계획이 필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적립을 하더라도 어떻게 적립할 것인지 적립에 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투자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퇴직금 등이 이전돼서 목돈을 운용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매월 적립식으로 운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일부는 목돈, 일부는 적립식으로 꾸준히 운용할 계획인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자 방법과 가입 목적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해야 된다? 투자 방법에 따른 운용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먼저 일시금, 목돈을 운용한다라고 한다면 IRP 계좌는 연금저축과 달리 안전자산의 일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안전자산의 30% 이상의 비중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금액들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극도로 위험을 싫어한다 이러면 안전자산의 100%를 하시면 되겠고요. 야, 나는 안전한 건 좋아하지 않아. 그냥 위험한 거에 투자하고 싶어. 위험자산의 100% 투자가 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70%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현금성 자산, 예금, 그 다음에 ELB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펀드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도 있고 ETF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위험자산으로 구분을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위험자산은 펀드, ETF, 리츠.
자, ELS 등 다양한 투자 상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돈 몰빵하면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몰빵하면 위험합니다. 따라서 목돈을 몰빵할 거면 안전자산의 일부를 하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 일부를 떼다가 위험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분할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목돈을 가지고 위험자산에 각각의 금융상품에 나눠서 투자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해요?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 예시가 있습니다. 자, 위험자산에 만약에 3천만 원 투자한다. 자, 그러면은 한 번에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얘를 계산하기 좋게 그냥 10개월 동안 분할 매수하겠다. 자, 그러면 매월 300만 원씩 여러분들이 선택한 상품들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목돈을 운용할 계획이신 분들은 목돈의 일부는 안전자산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할 건지 비중 결정해 주시고요. 상품 결정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매월 적립식입니다. 조금 부담이 덜하죠. 덜하는데 덜 한지 안 한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투자 비중을 짜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안전자산의 100%를 선택하기로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는 예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예금을 가입을 합니다. 매월. 자, 그리고 나서 1년 만기 예금으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년 후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냐면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만기. 자, 그러면 과거에는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만기 자금을 다시 예금으로 재예치를 해줬어요. 자, 근데 현재는 이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용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예금에 대한 재예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 여기에 또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매월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합산해서 다시 뭘 가입한다? 안전한 상품인 예금을 가입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만기가 도래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디에 방치되냐면 현금성 자산으로 방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방치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정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근데 방치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금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금리 면에서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안전하게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방치하게 되는 순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운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험자산을 선택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위험자산 선택해서 관리를 충분히 해주실 필요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단계는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등의 비중 결정하고요. 2단계 매월 운용할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3단계 매월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서 뭘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하자. 따라서 수익률을 조금 높일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이니까 안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엔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그죠? 무슨 상품이에요? 노후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기간 잘 운용했는지에 따라서 남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자, 5번째. 자, 현금성 자산에서 운용되는 이유와 수익률. 자, 이제부터는 안전자산에 대한 종류들 쭉 한번 살펴보고 각각의 금리 수준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성 자산에서 운용되는 사람들은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방치시킨 겁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다행히도 방치했지만 뭐 주냐면 이자는 줍니다. 다행이죠. 이자는 줍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 일단 돈이 입금되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 물론 시스템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무언가 매수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거의 다고요. 자, 그러면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은 0%인가? 아니에요. 2023년 7월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연간 3.05%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방치되어져 있어도 연간 3.05%의 이자는 주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돼서 돈을 주냐? 바로 수시 RP, 환매 조건부 채권 또는 MMDA는 그냥 시중금리를 연동해서 이자 주는 상품입니다. 증권사 CMA의 친구예요. 그래서 증권사에는 CMA가 있다면
은행에는 MMDA 상품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현금성 자산은 안전한 상품,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그렇더라도 이자는 주는데요. 얘네들은 기준금리의 연동을 받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같이 오르고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잽싸게 떨어뜨립니다. 치사하게. 올릴 때는 빨리 안 올려주는 것 같은데 떨어뜨릴 때는 잽싸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자, 현금성 자산 수익은 줍니다만 방치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그렇더라도 연간 3.05% 주기도 하고요. 다만 수익률은 회사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가입한 회사에 현금성 자산 수익률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답을 알려줄 겁니다. 자, 다음은 6번째. 자, 증권사의 IRP 계좌에서는 저축은행 예금만 가입 가능할까? 여기 빠졌습니다. 자, 정답은 일단 아닙니다. 자, 일단은 퇴직연금용 예금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퇴직연금용 예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큰 덩어리로 퇴직금을 모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연금의 형태로 인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부를 뽑아다 써야 되죠. 인출. 자, 그러면 인출할 때마다 전체 다 해지해서 현금성에 둔 다음에 이렇게 차곡차곡 빼다 쓰는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받을 퇴직금에 대한 수준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 요 증권사 또는 IRP 계좌 혹은 그냥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 상품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부분 매도 기능이 있습니다. 찔끔찔끔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랬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아이들은 일단은 기존에 결정해 놓은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인출한 만큼만 이렇게 해서 내가 연금, 노후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의 IRP 계좌든 은행의 계좌든 어찌됐든 간에 저축은행 예금도 되고요. 은행의 예금도 됩니다. 자, 그러면 둘의 차이는 당연히 금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 예금 많이 올랐어요. 연간 4.35% 줍니다. 최근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입해서 만기가 도래하신 분들은 잘 보고 갈아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년 만기는 0.05% 올려준 4.40%의 현재 금리를 주고 있고요. 자, 은행 예금은 신기하게도 1년 만기는 좋은데 자, 2년 만기, 3년 만기는 계속 떨어뜨립니다. 됐죠? 따라서 이 금리 수준은 일단은 몇 개가 있었냐면요. 30개가 있더라고요. 자, 은행의 예금 상품은 30개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저축은행 중에 수익률 가장 높은 거, 은행 예금 중에 수익률 가장 높은 아이들 찾아왔고요. 자, 그리고 예금자 보호가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융회사마다 5천만 원씩이잖아요. 자, 근데 이 5천만 원에는 원금과 플러스 이자까지 합산된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냥 5천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금액들을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예금들을 가입하셔도 되겠고요. 자,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예금자 보호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가 불안하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각각의 예금을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4천 한 몇백만 원 선도로 끊어가지고 여러 개의 예금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수준에서는 월등히 저축은행 예금이 높습니다. 그죠? 0.6%, 65% 정도 높으면 엄청난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뭐 저축은행 예금을 잘 활용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용 예금은 별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부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일부만 내가 매도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일반 예금은 부분 매도 불가능하죠. 전부 해지해 버려야 됩니다. 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퇴직연금 전용 예금 상품 부분 매도 가능. 다만 만기 보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분에 매도한 그 금액만큼은 이자에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부과하게 되겠고요. 어느 정도의 페널티가 부과되는지는 상품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입한 예금의 상품 설명서가 있는데 다 그냥 클릭만 하잖아요. 그죠?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가입이 되니까.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실 때는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면 그 안에도 유용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8번째. 자, ELB 왠지 위험할 것 같은 요 느낌의 상품. 주가 연계, 파생, 결합, 사채, 안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 투자해요. 국공채는 그냥 국채 투자. 그래서 한 95% 정도는 국채 투자하고요. 나머지 5% 정도는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다음에 확정된 무엇을 주냐?
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를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없는가의 대답은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다. 따라서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일단 약정된 이자를 그냥 100% 줍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만기 이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답니다. 거의 없는데 발생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주냐? 최근에 일단 상품을 하나 일단 봤더니 4.5%까지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이자 측면에서는 일단 가장 많은 금리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은 청약을 하는 겁니다. 청약. 자, 그래서 키움증권 ELB 1년짜리 예약용. 자, 8월 31일 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현재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약해가지고, 자, 요 날에 청약해서 시작해서 1년 동안 잘 보유하게 되면 만기가 도래하고요. 만기가 도래되면, 이자는 연 4.5%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왠지 위험하게 생겼는데, 일단 실상은 그다지 위험하지 않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 금리 비교했더니 1등이 ELB입니다. 자, 계속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수시로 들어가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자 지금 2023년 8월 18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이 주고요. 자, 그 다음이 저축은행, 그 다음에 은행예금, 그 다음이 현금성 자산이다. 그래서 1년 만기로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안전자산으로 좀 운용을 하고자 한다면 그렇더라도 금리를 많이 주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금리 잘 따져보고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0번째. 자, 연금저축과 IRP를 한번 비교해 보면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 일단 연금저축 펀드는 위험자산에 100%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일부 30% 넣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셔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다만 IRP 계좌의 경우는 위험자산은 70% 이내, 안전자산은 30% 이상 이런 식으로 비중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연금저축 펀드가 안전하게 운용할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MMF로 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금리연동형 ETF 또는 단기채권 ETF 금리 살펴봤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연금저축 펀드에서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봤더니 뭐 한 많이 주면 한 3.7%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다만 IRP의 경우는 엄청나게 상품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 ELB, MMF 가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ETF 및 단기 채권 ETF 등 여러 가지 안전자산 상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택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점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중도 인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는 연금 개시 전후 자유롭습니다. 다만 IRP 상품의 경우는 연금 개시 전까지는 상당히 번거로워요. 그죠?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중도 인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자, 우리가 세액 공제 한도는 일단은 연금저축 펀드가 IRP 통합해서 900만 원까지고 자, 이 계좌의 전체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세액공제를 초과해서 납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세 계좌로 쓸 거니까. 자, 근데 중간중간에 인출할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다른 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금저축 펀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죽어도 중간에 인출할 계획이 없다. IRP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안전자산의 최소 30% 이상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 IRP는 연간 900만 원, 이 둘을 합쳐서 맥스 얼마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 하고 나머지 900만 원 채우기 위해서 300만 원만 IRP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토탈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자, 안전자산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다면 선택의 폭은 사실상 IRP가 월등히 높습니다. 다만 요거 하나만 놓았을 때는 그죠? 다른 기능들 측면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연금저축 펀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나는 그냥 위험을 극도로 싫어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어디로 간다? IRP 선택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다양한 상품군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RP 상품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만 55세 이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옮길 때 또 신경 써야 될 것은 가입기간 승계 여부들이 있습니다. A 상품을 B 상품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에는요. 자, 일단은 A 상품의 가입기간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새 계좌를 오픈하셔야 돼요. 신규 계좌. 자, 신규 계좌로 이렇게 이전했을 경우에는 A 상품의 가입일을 승계합니다. 됐죠? 자, 만약에 A에서 B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B 계좌의 가입일로 적용됩니다. 자, 이전할 때는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존에 내가 IRP 계좌가 있는데 이 IRP 계좌를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다. 자, 근데 나는 가입일을 승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규 계좌, 신규 연금저축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전 신청하시면은 자, A 상품 가입일이 어떻게 된다? 승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 원래 IRP도 있고 연금저축도 있었는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저축으로 옮길 거야. 자, 이렇게 되면 A의 가입일이 승계되는 게 아니라 B의 가입일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이 더 유리한지는 꼭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기준으로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최근 자, 교육비 상담 프로그램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